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눔복지교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영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정과 그리고 시험 안내, 그리고 합격 팁, 전략 팁, 그 다음 학습에 대한 팁 이런 것들을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에 걸친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급 2024년에 시험 일정이 나왔죠. 보시면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12일에서 8월 16일입니다. 8월달 8월 중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접수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빈자리 추가 접수 기간이 있는데요.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개 이때 여러분들이 응시하고자 하는 학교가 없을 수 있어요. 근처에 학교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때 원서 접수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첫날 해버리세요. 자, 그리고 필기시험일과 면접시험일도 공지가 됐는데요. 필기시험일은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9월 말에 보기도 하고 10월 초에 보기도 하는데 10월 초에 이번은 23회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면접시험일은 대개 12월 초 중순이거든요. 그래서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렇게 면접시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일정을 잘 감안해서 핸드폰 달력에다가 여러분들이 알람 해놓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급 청소년 상담사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는 국가 전문 자격 시험입니다. 상급, 2급, 1급 이렇게 세 가지의 등급이 있는데요. 상급 시험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교재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급 시험을 위한 교재는 모두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론서입니다. 2024년 최신판 상급 이론서 1교시입니다. 1교시에 해당되는 과목이 여기에 들어 있고요. 자, 교재의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는 학습이론과 청소년 이해론. 저희 나눔복지기용원은 오랫동안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론 같은 경우는 지도사 영역이라서 청소년 이해론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수련활동론을 잘 하신 분들은 수련활동론을 선택해서 공부하시고 시험 보셔도 됩니다. 자, 청소년 이해론은 제가 왜 선택하게 됐는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의 과목입니다. 2교시의 이론서인데요. 자, 얇죠? 두 과목 학습이론과 청소년 이해론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교재가 좀 크죠? 여러분들이 좀 필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 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공간을 좀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책에다가 적어서 담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학습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권 안에 다 집어넣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우리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앞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보고 주로 해드릴 건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기출문제집입니다. 아이고 무겁네요. 자, 이게 랩핑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하나 조금 얇은 것은 문제편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해설편입니다. 좀 두껍죠? 이런 것들은 해설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에 좀 판서된 부분들을 좀 쓰시는 공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책을 조금 크게 작년부터 내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학습 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앞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나중에 실전 문제집 나올 거예요. 실전 문제집은 한 3회, 4회 정도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 문제,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잖아요. 그 문제집도 출간될 거란 걸 말씀드립니다. 자, 3급의 내용을 좀 보면 우선 합격률을 좀 볼까요? 합격률을 보면
2021년에 정말 합격률이 엄청 낮았습니다. 26.18%. 26%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이때는 발달 심리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2022년, 23년에는 50%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22년에는 51.74%고 23년에는 50.42%. 그래서 일반적으로 쭉 보면은 평균 대략입니다. 한 40%대 초반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면접시험입니다. 면접시험은 70%대로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80%대입니다. 2014년에 90% 한 번 찍고요. 그 다음에 다 80%대입니다. 2023년에 85.87%, 2022년에 83.82%, 2021년에 89.1%였습니다. 그래서 80%대 중반 정도 되구나. 10명이 면접을 보면 1명 반 정도, 1.5명 정도가 낙방을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합격은 절대 아니니 면접시험도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면접시험 보고 나서 100시간의 연수까지 하면 청소년 상담사 상급 자격증이 주어지는데요.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면접시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연수에서 탈락하신 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합격률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합격률이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 안내에 대해서 하죠. 시험 안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건데, 이 시험 과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3급의 이제 과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6과목이거든요. 6과목인데 첫 번째 필수 과목이 5과목이고 선택 과목이 1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이론이 2교시 때 있다 그랬잖아요.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4과목이 1교시에 시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교시에 4과목, 2교시에 2과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이게 필수 과목 5과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해론, 청소년 수련활동론 2가지가 선택 과목인데 그 중에 청소년 이해론을 저희 나눔복지교육은 선택해서 서비스를 드리고 있다.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청소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하고 연동이 잘 되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심리에도 청소년기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상담이론의 청소년 특성이라든지 집단상담에도 청소년 집단상담이 나오거든요.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런 과목들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필기시험 과목은 이렇게 되고요. 면접시험은 나중에 면접시험 보기 전에 제가 면접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별도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것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시험 방법은 이제 시험 날 어떻게 시험을 치르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면 3급 시험의 경우 1교시, 2교시로 나눠져 있는데요. 1교시가 25문항의 4과목이니까 100문항이 되겠죠. 100문항 100분입니다. 한 문제당 1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2교시는 필수 과목인 학습이론과 선택 과목인 청소년 이해론 또는 청소년 수련활동론, 그래서 2과목을 보게 됩니다. 오지택일입니다. 사지선다가 아니라 오지선다형이고요. 자, 그리고 1교시는 100문항 100분, 2교시는 50문항 50분이 됩니다. 입실 시간은 9시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9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1급, 2급, 3급의 모든 시험이 똑같은 시간에 시작을 해서 똑같은 시간에 마무리가 됩니다. 12시 반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3급의 시간을 보면 9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100분이기 때문에 11시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40분부터 20분 정도 있다가
30분이네요. 11시 40분부터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이렇게 해서 50분 하면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시험 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응시 자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개 1급은 박사학위, 2급은 석사학위, 3급은 학사학위인데 상담 관련 분야에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 관련 분야에 학과를 졸업했다. 그러면 응시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급 청소년 상담사의 응시 자격을 보면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 학 또는 청소년 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예를 든다면 저는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거든요. 4년제. 그러면 저는 응시 자격이 될까요? 됩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심리학을 학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될까요? 네, 됩니다. 거기 평생교육시설이 있잖아요.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학점은행제입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당신의 전공은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과는 아니잖아요. 학점은행제가 학과는 아닌데 이제 전공한 전공명, 학위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공명, 그 다음에 학과명, 이것이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년제입니다. 전문학사는 해당이 안 돼요. 4년제 학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을 나오신 분도 응시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데 2번에 있는데요.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실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2년. 2년.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은 상급 응시 자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상담 실무 경력이 2년인 분입니다.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학과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학과가 아니라 다른 학과에 4년제를 나왔고 그리고 2년의 상담 실무 경력이 있다면 상급 응시 자격이 됩니다. 네 번째,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경력이 4년 이상. 그러니까 나는 위에서 말한 학과의 전문대학을 나오진 않았어요. 다른 학과의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전자공학을 나왔다. 그러면 다른 분야잖아요. 근데 상담 실무가 있다. 상담 실무가 4년이면 3급 응시 자격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도 됩니다. 자, 되셨죠? 상당히 복잡한데 상담 분야 4년제 학사를 그 다음에 학사 졸업했든지 상담 분야 2년제 그리고 2년 상담 실무 경력, 타 분야 4년제 학과를 졸업했고 2년 상담 실무 경력, 타 분야 2년제 전문학사 받았고 4년 실무 경력 이랬을 때 이제 그리고 고졸은 5년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상담사 상급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 상담 실무 경력을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산업인력공단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희 나눔복지기공원에 전화하면은 정확한 안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시험 주관처인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셔서 전문 자격팀에 전화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태인데 상급을 응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확답을 받고 준비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주시고, 자, 이 합격자 결정 기준에서 이 필기시험의 로드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응시 자격을 먼저 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필기시험 봅니다. 그리고 물론 원서 접수는 하죠. 필기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합격 예정자 발표하고 면접시험 보고 합격 예정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서류 심사 들어가요. 그러니까 응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물어보고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낭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공부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2023년도에 필기시험을 합격했고 면접시험을 봤는데 면접시험에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2024년도 그 다음 해에 한 번만 필기시험이 면제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면접시험을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죄송한데 올해 면접이 안 됐다. 그럼 내년에 필기시험 면접받고 내년에 2025년에 면접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청소년 상담사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정보고요. 이제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학습 팁입니다. 학습에 대한 팁을 좀 말씀드리면 청소년 상담사 2급 합격 전략에 보면 이런 것들을 쭉 제가 이 2페이지에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커리큘럼인데, 자, 커리큘럼을 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이 있고요. 화살표로 할게요. 기출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실전 모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나눔복지교육은 패키지 상품을 이제 수강한 분들에 한해서 이제 무료로 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면 유료로 온라인 파이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1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하는 거죠. 당연히 한 20일 정도 전에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예요. 저희 나눔복지교육원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셔야 되죠. 한 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기출이 안 풀려요. 이론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기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 전공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푼 다음에 한 번 한 다음에 기출을 3번. 내가 풀타임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3번. 내가 직장생활한다 그러면 2번. 그래서 2번에서 3번은 봐야 된다. 한 번은 안 돼요. 기출 한 번은 안 돼요. 2번에서 3번은 봐야 돼요. 복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전 모고. 실전 모고는 한 번입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 점검하는 거예요. 틀린 문제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미리 예습을 해야 되는 거죠. 미리 풀어볼 것. 내가 많이 틀리더라도 앞에 있는 2가지를 거쳐왔잖아요. 내공이 쌓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풀어봐서 틀린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틀린 문제 점검은. 그리고 온라인 모의 테스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미리 풀어보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점검하는 거예요. 온라인 모의고사를 온라인상에서 풀고 그 다음에 출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문제와 해설이. 그러면 출력해서 틀린 문제 점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큰 틀은 이거예요. 큰 틀은 이건데, 자, 이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순서거든요. 여러분 교재에 제가 순서를 넣어드렸어요. 순서를 넣어드렸는데, 자, 그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인포메이션에 나와 있는데, 그 인포메이션 부분에 끝자락에 보시면 이거를 제가 써놨습니다. 자,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 이론서에 있는 내용에는 죄송합니다. 2급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상급 이론에, 상급 이론서에 이론 강의에 제1강의 발달심리에 이거를 좀 캡처 떠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출문제집에는 이게 좀 합격 전략이 올바로 들어있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학습 전략과 합격 전략이 있는데 그 학습 전략의 4가지에 보면 2번에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발달 심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 이해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많습니다. 여기에 나온 기출문제 보면은 발달심리에 나온 기출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연관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론이 있습니다. 학습이론이라는 과목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앞에 포진한 이유는 있어요. 이게 발달심리랑 연관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습이론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담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상담이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담이론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기초가 있습니다. 자, 상담이론과 집단 상담의 기초가 또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 측정 및 평가가 있습니다. 심리 측정 평가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과목이 세팅이 된 거예요. 자, 이 순서대로 하는데, 자, 연관성이 있는 것을 색깔로 구분하면은 이렇게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나는 좀 어려운 과목은 뒤에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가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도색으로 되어 있는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도 돼요. 순서를 바꾸셔도 돼요. 순서만. 그 대신 통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통으로 이걸 3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론을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기출을 볼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재는 10개년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량의 문제가 있는데 거의 다 있어요. 공개된 문제가 거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순으로 쭉 문제를 푸세요. 될 수 있으면 다 푸세요. 이 교재에 있는 문제 다 푸세요. 그래야 실력이 더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이론을 하고 나서 문제 풀다 보면 이론이 생각이 안 날 수 있다. 맨 앞에 한 이론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학습 이론에서 최신 효과라고 해요. 앞에 있는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최근에 있는 것만 기억나는 거, 이런 거라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기출 풀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발달 심리를 했어요. 발달 심리를 했어요. 이론을 한번 했어요. 이론입니다. 자, 이론을 하고 나서, 바로 하고 나서 기출로 들어가는 거죠. 기출 발달 심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거죠. 이렇게 세트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추천해 드려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론 공부했으니까 이론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겠죠. 이해되세요? 자, 이 문제를, 기출 문제를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론하고, 어차피 내가 이론을 학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론을 하고 바로 기출 문제 깨끗한 상태에서 강의를 보고 그걸 정리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습 없이 문제를 미리 푸는 게 예습입니다. 예습 없이 바로 인강을 수강하셔도 되고요. 어떤 게 가장 좋은 거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별로 없어요.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4, 5, 6, 7, 8, 9, 10월 5일이니까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이게 많이 틀리면 스트레스도 받고 트라우마도 생기고 공부할 맛도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나서 바로 기출을 보시는데, 보세요. 기출이 2번에서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출을 깨끗한 상태에서 보시면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는 기출 강의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쓰는 것보다 이제 이해 위주로 2번을 더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발달심리 이론하고 기출하고, 청소년 이론하고 기출하고, 학습 이론하고 기출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나게 되죠. 한 번은 되죠. 한 번은.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조금 빠른 속도로, 왜 다 적어놨잖아요. 적어놨으니까 더 이상 적을 게 없죠. 그래서 1.4배속에서 1.6배속 정도 좀 빠른 배속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복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모고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문제를 풀어라. 미리 문제를 풀고, 이거는 미리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테스트니까. 그래서 틀린 문제를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시험일 15일 전. 시험일 15일 전에는 뭘 볼 거냐? 기출문제. 기출문제 한 번을 빨리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반복. 1.6배속? 이미 기출문제를 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1.6배속으로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파이널 점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10개년치를 다 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15일 전이니까 한 최신 3개년에서 5개년 문제, 최신 3개년에서 5개년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15일 보름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파이널 테스트 있잖아요. 이거는 풀어보셔도 되고 안 풀어보셔도 상관없는데, 내가 자신이 있다, 내가 60% 이상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신 분들은 온라인 파이널 모의 테스트를 쭉 보고, 또 틀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점검하고 시험장 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학습에 대한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습에 대한 팁은 이 정도로 정리해 놓고, 자, 이제 합격 전략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팁. 자, 마지막 부분인데, 두 번째는 합격 전략 팁입니다. 합격 전략 팁을 목표 점수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목표 점수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과목의 순서대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6과목이잖아요. 여기에서 좀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하고 요거 2개 정도입니다. 발달심리는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나와요. 학습이론에도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지엽적으로 나오는 경우, 또는 듣도 보도 못한 학자들이 나오는 경우, 이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출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왕이면 10개년치를 다 보셔라. 최근에 3개년에서 5년치만 공부를 해버리면 앞에 나왔던 학자들이 뒤에 거론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험에 나와버렸네? 그러면 이제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10개년치를, 그래서 제가 빨리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10개년치를 보시는 게 좋다. 자, 발달심리하고 학습이론이 있는데, 제가 목표 점수, 이거를 정답수로 할게요. 정답수로 25문제 중에서 정답수로 본다. 그래서 60% 이상을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25문제의 60%면은 5, 6, 30, 15문제거든요. 15문제가 60%예요. 한 과목에 10개 이상이면 과락이 아닙니다. 9개, 8개, 7개 이렇게 맞으면 과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락은 절대 맞으면 안 돼요. 과락을 맞는다는 것은 공부를 아예 안 하실 때 과락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과락은 절대 안 나옵니다. 자, 발달심리하고 학습이론은 나중에 하고요.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가장 먼저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2급 보고 1급을 봤는데 상급 시험에서 제가 상담 이론을 만점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상담 이론은 여러분들이 여러 학자들의 상담 이론이 있죠. 그걸 잘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정리하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볼게요. 요 녀석하고 사촌지간이에요. 이렇게 사촌지간이에요. 만약에 교류분석이 있다. 그러면 교류분석 상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류분석 집단 상담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현실치료가 있다. 그러면 현실주의 상담 이론이 현실주의 집단 상담으로 나와요. 이렇게 서로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을 잘 맞으면 요 녀석도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집단 상담의 기초가 그리 어려운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20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밀려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이해론이 있죠. 이 청소년 이해론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습니다. 문제 지문도 짧고, 그런데 이게 약간 지엽적인 게 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이해론은 여러분들이 20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봐보세요. 이거 많이 듣던 거고 발달심리에 연관된 거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요 세 녀석이 벌써 20개씩 넘었어요. 그럼 나머지에서 여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15개가 뭐라고요? 60%니까 여유가 많은 거예요. 자, 발달심리는 18개 정도 제가 잡습니다. 발달심리는 앞에서 여기 청소년 이해론이 있죠. 청소년 이해론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실까? 공부를 해야 20개가 나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20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쉽더라도 공부를 안 하면 10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18개 정도 잡고요. 제가 이제 많은 질문 게시판의 질문을 보고 또 필드에서 이제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제가 이제 대학 강의도 하거든요. 사회복지 상담과인데 그 학생들이 청소년 상담사도 시험을 봐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학습 이론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심리 측정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주 전공은 사회복지다 보니까 그 과목을 많이 공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2과목을 많이 어려워해요. 특히 이 학습 이론을. 그래서 제가 여기는 15개, 딱 60%. 여기 15개, 딱 60%까지.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 이 정도면 합격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가 이 정도면 합격이에요. 합격하고도 남아요. 넉넉합니다, 점수가. 아주 넉넉해요. 자, 그래서 18개 맞춘 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개가 15개, 하얀색으로 쓴 이 3개가 바로 이제 20개가 된다. 여기 굳이 20개까지 안 와도 돼요. 18개 맞아도 돼요. 그래도 합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랄까 느슨해질까봐 20개를 맞추시는 것을 권면합니다. 충분히 20개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목표 점수를 잡을 때 딱 60%로 잡으면 안 돼요. 그거보다 조금 업해서 잡아야 돼요. 시험장에 가면은 떨리죠. 그리고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런 변수들을 감안했을 때 목표 점수는 60%의 정답수에서 한 20개 정도는 더 높게 잡아놔야 돼요. 충분히 이게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목표 점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학습 전략의 내용과 합격 전략의 내용을 집약시키면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산업인력공단에서 응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2번째 빨리 시작하세요. 빨리 시작하시고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되 좀 융통성 있게 하셔도 된다 했어요. 이론의 한 과목과 기출의 한 과목을 매칭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좋다. 이해되셨죠? 이미 강의들이 업로드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남은 기간 이제 실전 문제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실전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좀 출제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재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해드릴 겁니다. 실전 문제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이론하고 기출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넉넉한 점수로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면접도 잘 보시고 연수도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급 합격 꼭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